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업, 조직에 대한 모델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ISP에서 제임스 마틴이 제일 먼저 시작해라 그랬던 건 뭐냐면 목표 문제점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목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 목표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업 개량 모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문제점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조직 분석이라는 거 한 적이 있습니다. SIS 전략정보 시스템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로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조직을 잘 분석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어느 회사를 가든지 그 조직을 분석하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조직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구 구성이나 하는 일의 양이나 이런 걸 보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조직인지 기업인지를 우리가 계략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조직도 하나만 잘 파악해도 그 기업이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는 기업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기업 계량 모델에서 먼저 조직 모델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보의 관리 단위가 되는 엔터티들이 뭐냐. 여기서 개체를 하려면 우리가 테이블 개체를 말하는데 그 테이블 개체를 포함해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까지를 파악해내는 게 이게 우리가 개체 이제 기업 모델에서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계략이할들 그리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기업 관리 대상의 연관 관계를 파악한다. 즉 다시 말해서 회사의 일이라는 건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일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조직에서 일을 한 건 B, C의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A라는 조직이 만들어낸 결과는 D, E, F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그것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조직에 관련돼서 연관관계는 파악하게 되면 뭐의 흐름을 알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일의 흐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만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라는 조직이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A 프라임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CD라는 조직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의 연관관계까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계량 모델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그리는 이 계략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의 조직은 리커시브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 하는 얘기인데 데이터 모델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여기 돌아다니면서 최용락 유튜브에도 있어요. 최용락 쳐가지고 데이터 모델링 찾아보면 아주 제가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인터넷, 페이스북 또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차곡차곡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데이터 모델링, 정규화, 논리 데이터 모델링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 요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고 요 근래에 이 정보 시스템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이 노테이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자기 자신을 레퍼런스 하기 때문에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조직은 또 다른 여러 개 조직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조직은 하나의 부가 있으면 과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회계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회계부에는 총무과가 있고 경리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하나의 조직은 또 다른 조직으로 나눠진다. 회계과와 이 총무과를 합해서 경리과와 총무과를 합해서 회계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가 될 수도 있다. 0이 만났대라는 얘기는 하나의 조직이
그 상위 조직으로서 더 이상의 조직을 가질 수 없을 때도 있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임원실 내에 보면 회장실이 있고 사장실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회장실 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노테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은 또 다른 조직에 소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노테이션은 멀티플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누구지? 바바라 본 홀에 의하면은 이거를 클라우드 핏, 그러니까 이 제임스 마틴도 클라우드 핏, 까마귀 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리발 이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 외국 서적들에 나와 있는 거는 클라우드 핏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2개 이상이 말하는 겁니다. 2개 이상.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요 짝대기 근 게 하나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의 조직은, 여러 개의 조직은 여러 위치에, 그러니까 여러 장소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하나의 서울에 회사밖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영업부가 있고 대전에 공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부서가, 이 회사는 A라는 데이터 전략 연구소라는 하나의 회사인데 여기는 본사가 있고 여기는 공장이 있고 여기는 영업팀들이 내려가 있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사 내에 뭐가 있냐면 인사부가 있다고 치면 영업부 내에도 인사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부에도 인사부가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합해서 인사부일지 모르지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로케이션이 찢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조직은 여러 위치에 위치할 수 있고 여러 장소에 위치할 수 있고 하나의 위치에는 여러 조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노테이션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조직과 장소의 관계는, 위치의 관계는 many to many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들의 집합을 우리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일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제는 그거를 들어갈게요. 우리가 생산이라는 기능이 있고 판매, 영업이라는 기능이 있고 인사관리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계 관리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기능은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조직에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아까는 대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광주에도 하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광주에도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뭐냐 하면 생산부라는 거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물건을 만든다라는 manufacturing, 생산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은, 하나의 기능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의 조직은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조직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두 하는 거예요. 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회계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조직에서 여러 기능을 하는 거고 이 기능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공장에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조직과 기능과의 관계는 뭐에 있다? 또 many to many, 다대다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조직과 기능과의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기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그걸 엔티티라고 할게요. 엔티티가 있다고 치면 하나의 엔티티는 여러 기능이 사용하고 하나의 기능은 여러 엔티티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능과 엔티티 관계는 many to many 관계에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위치, 장소에서 여러 개체를 사용하고 한 개체는 여러 장소가 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깨끗하게 지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게 릴레이션이 결국에는 조직과 위치와 기능과 개체가 서로 연관돼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이걸 다 분석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매트릭스 분석이나 이런 연계 분석을 하게 되면 하나를 만들면 하나밖에 못 봅니다. 2개 매트릭스를 만들면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조직과 장소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조직과 기능의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거랑 얘랑을 보게 되면 두 개밖에 안 만든 것 같지만 이미 벌써 이 기능과 위치는 뭐를 통해서 조직을 위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두 개의 분석을 했지만 세 개의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어느 조직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위치에 있는 그 기능은 장소는 어느 기능을 수행하더라를 두 개를 그림으로 해서 세 개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엔티티까지 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뭘 만든 거예요? 위치를 만들었든 기능으로 만들었든 이것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건 뭐야? 조직 위치, 조직 기능, 기능 개체 세 개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조직 위치는 당연히 알고 조직 기능은 당연히 알고 기능 개체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조직 개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능을 연계해서 들어온다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개체는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사용되는지 이걸 안 만들더라도 이 기능을 찾아가고 조직을 찾아가면 어느 위치에서 활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매트릭스 3개를 분석했지만 그걸 가지고 몇 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를 여러분들이 6개 이상을 매트릭스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석을 이용하자라는 게 정보공학에서 제임스 마틴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지양이 아니라 지향.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산출물을 가지고 그 다음 산출물을 연계로 만들어내가는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조직 계량 모델을 만듭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목표 문제점을 할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목표 문제점을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그랬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CSF를 만들어요. Critical Success Factor를. 그러면 이 Success Factor는 얘랑 연관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문제점을 따라가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구나 이걸 역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업 모델을 할 때는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것들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내고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를 알면 되는 그 정도니까 너무 그 회사를 그냥 구석구석 이 분석을 해갖고 세분해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하는 일이면 되지 어느 과가 하는 일 정도면 되지 그거를 담당자가 하는 일은 뭐고 이것까지는 아직 조직 분석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지나친 세분 방지 avoid to much detail 이거 원본 책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do not 하지 마라 뭐냐 아니면 피하라 avoid to much deta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체관계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칼럼이 뭐가 들어가는데 이런 데까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이 프로젝트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결국에 프로젝트라는 건 둘이에요. 주어진 비용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끝내는 게 프로젝트의 성공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주어진 비용으로 주어진 시간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프로젝트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겨우 이까지 조직 분석하는데 한 달 걸리고 2달 걸린다. 그렇지 않아요. 제임스 마틴 말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보면 아주 큰 회사 중에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 정도도 2, 3주 내에 조직 분석을 끝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 분석은 늦어도 3주, 2주 내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들을 활용해서라도 광범위한 모델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내는 게 목표지 디테일하게 잡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기업 모델이 갖춰야 될 특성으로 다른 뭐가 있냐면 1번 우리가 이제 기업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지나친 세분을 방지했더라도 뭐가 들어가야 돼? 완전해야 된다. completeness. 모델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 영역, 기업의 업무 활동 등을 완벽하게 리스트를 제시한다. 다른 건 몰라도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완전하게 도출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타당성, appropria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ppropriateness.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 이게 누구든지 모델은 기업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적절하게 작성된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기업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우리 회사 설명한 거네 이 말이 나오도록 분석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계별 분석된 기능이나 활동은 경영진에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나중에 이제 산출물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매트릭스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일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구나. 여기는 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느 부서는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포함되는 이러한 산출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 모델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단순히 ISP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조직 분석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실행성이라는데 성능이, 퍼포먼스가 우리는 전산쟁이들은 성능이잖아요. 뭐 PC 퍼포먼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실행성이 원래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는 성능, 뭐 효과성, 뭐 이런 것도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실행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실행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델은 기업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항상 정확하고 유효한 것이 돼야 된다. 그 조직이 목적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죠? 문제점이 바뀌어요. 문제점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CSF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업들은 목적이 자주 안 바뀌어요. 우리 정부기관은. 저는 옛날에 한번 어디를 갔었냐면 요새는 바뀌었더라고요. 한 언제서부턴가 좀 이 국민의 뭐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토를 다는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보면은 한국은행이라는 게 꼭 찍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라는 조직은 정부 조직은 맞지만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는 저기도 아니고 청와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컨설팅 갔을 때 보니까 1950년대 뭐 몇 년대 우리나라가 48년대에 설립됐나? 그런데 한국은행이 48년대에 만들어졌는지 50년대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국은행 현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한국은행의 딱 4자예요. 물가 안정.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은행의 타겟팅, 경영 목표, 경영 방침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물가 안정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물가 안정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언젠가서부터 N정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은행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물가 안정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조금 이 파운데이션 이 코디를 조금 했어요. 뭐 이렇게 예쁘게 문기들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물가 안정이 그 사람들의 현재까지의 이 70년 동안의 경영 방침, 경영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만들어 놓은 그렇게 이제 안 바뀌는 게 있는 반면에 그런 경우에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무슨 정권 하나 잡은 대통령이 하나 이렇게 들어온다라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대 경영 목표, 20대 세부 목표, 그 다음에 과제 100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냥 자기네 말대로 그런 거 딜이 만들어 놨다가 한 1년 정도 되다 보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슬쩍 바꾸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문제점이 달라지는 거고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데 그거 살짝 바꿔놓고 맨 처음엔 그럴듯하게 정부가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런 100가지 일을 해서 더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cafe.daum.net/dbdb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 끝날 때 그 정부를 평가할 때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나중에는 그 정부 끝날 때 평가 기준에 집어넣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보기 좋은 말만 해놓고 난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100대 과제 중에서 20개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정부들이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해왔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만들어 놓은 모델을 조직이 하나 바뀌었으니까 홀랑 다 수준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조직만 따로 만들 수 있게끔 한번 볼게요. 내가 조직이 바뀌었어요. 조직이 하나. 예를 들어서 경리부라는 게 있었어요. 경리부라는 게 있었는데 회계부하고 결산부로 나눠졌다고 칠게요. 두 개가. 그러면 그 기능이 추가되는 게 한두 개 있을 뿐이고 위치가 하나가 한두 개가 바뀔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있던 일들을 하니까 이게 경리부가 하는 일과 회계부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던 일을 나눴거나 아니면 한두 개의 새로운 기능이 생겼거나 위치가 한두 개 바뀌었다라면 원래 만들어놨던 이 매트릭스를 이용한다라면 쉽게 거기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위치가 하나 더 없던 위치가 여기 광주가 하나 생겼다든가 광주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든가 그렇다면 이 위치가 없어지는 거지 이 조직이 하던 일이나 기능과 개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한번 만들어 놨던 걸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조직도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라키칼 조직도죠. 이게 마샬이라는 이 회사의 조직도를 예제로 들었어요. 이 예제도 제임스 마틴의 예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짝대기 멀티플에다가 점점점을 찍었잖아요. 이렇게요. 요거. 여러분들 그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막 설명하다가 뭐 더 있습니다 할 때 점점점 3개 이렇게 찍는 버릇들이 있죠. 생략한다라는 뜻으로 이거 하잖아요. 요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임스 마틴이에요. 이 점 3개는 뭐라는 거예요? 더 있다. 앞으로 더 있는데 여기선 설명 못한다. 이 뜻이 점점점을 이 개념을 정립을 시켜놓은 게 제임스 마틴의 정보공학입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거기서 보면 Corporate Division이 있고 거기에 보면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부서와 Engineering Service Facility라는 이 부서가 있고 여기에서 과가 있는데 Personnel이라는 과와 Legal, Finance 요 밑에 또 팀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조직도잖아요. 우리 회사의 이름에 이게. 그러면 대부분 회사 가면 사장님 책상 밑에 아니면 벽에다가 조직도 하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려놓습니다. 아주 크게 컬러풀하게 그냥 예쁘게 그냥 찍어가지고선 여기는 뭐 노란색 파란색 알락달락하게 그래서 참 보기 좋게 만들어놔요. 좋죠 그게. 예를 들면 이것도 그래요. 스토어, 저장, 창고가 있는 모양이에요. 물류센터 이런 건가 봐요. 그럼 경기도 물류센터, 서울 물류센터, 경상도 물류센터, 전라도 물류센터 뭐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그러니까 스토어도 여러 군데 있다. 지금 그건 다음에 설명할게. 그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점점점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있다. 이건 여러 군데 있다.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분석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임스 마틴은 조직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얗게 그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제임스 마틴이 제일 좋아하는 다이어그램이 액션 다이어그램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다이어그램하고 이 다이어그램이 다를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내용은. 한번 보세요. 마셜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코퍼레이트 디비전이 있어요. 코퍼레이트 디비전 여기 있죠. 거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부서가 있었죠.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의 부서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굵게 칠한 건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 Manufacturing Division. 보세요. Manufacturing Division은 얘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칸이 좁아서 여기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할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Manufacturing Division은 여러 개 있는데 Sales Department, Marketing 이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어요. 이 제임스 마틴의 액션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뭐라는 거예요?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의 함축된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액션 다이어그램의 장점이다. 그래서 자기는 우리 이 IT 하는 사람들이 액션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임스 마틴이 58년 개띠예요.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이 사람 책을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게 한 30년 전에 했는데 얼마 전에 이분 쓴 책들을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더니 1년에 한 권 반 정도씩을 썼어요. 한 40권을 쓰셨더라고 책을.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런 이 정보과학 같은 책들을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제임스 마틴이.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만 연구해도 내 평생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책들을 썼어요. 어쨌든 간에 파라메트컬 디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리서치 레이버터리가 있고 아마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디파트먼트라는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볼게요. 보세요. 파라메트럴 디비전이라고 있었는데 밑에 공간이 없으니까 표현을 못했어요. 이거를 왜? 이게 이제 하이라키컬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의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건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 둘,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그 밑에 두 개의 괄호 나눠져 있더라. 이것까지 다 표현하는 즉 하나의 조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사족을 다는 걸 좋아하시는데 조직이 하나 바뀌게 되면 얘는 이거를 다 바꿔야 되지만 조직을 위치를 바꿔야 되지만 얘는 가서 한 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모디파이 하기도 좋은 액션 다이어그램 표기법이다. 보기는 앞에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의 조직은 여러 개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의 조직은 위치한다, 근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매니 투 매니 관계에 있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조직은 임원실, 회계, 관리부, 판매부, 마케팅부, 생산부에서 뭐 이런 부서가 이만큼 있다라고 칠게요. 그런데 우리는 본사가 있어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 공장이 있고 부산에 영업소가 있고 광주에 지사가 있고 강릉에 지사가 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임원실은 여기에만 있다 이거지. 지금 이까짓 게 뭐 하는 데 쓰느냐?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데이터 분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할 때도 얘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IT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디에 서버를 3개를 산다면 위치를 어디에다 위치시켜야 되는지 왜? 그리고 그 서버에는 어떤 업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산 시스템까지를 고려할 때 보면 이 조직 영역 매트릭스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회계부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사에만 있다. 관리부서는 어디에? 본사에도 있고 영업소에도 있다. 판매부서는 영업소와 지사 완투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하나의 조직이 결국에는 이 내용을 매니 투 매니로 묶어놓은 게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객 서비스 팀들은 전 로케이션에 다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일을 하는 게 뭘 하는 거냐면 기업이 그냥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노고에 대한 대가를 주어주는 게 샐러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기반이 되는 거지만 그 해야 되는 일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능이라 그래요. 펑션이 뭐냐면 뭐 수학 시간에 쓰는 펑션이나 여기서 쓰는 펑션이나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일의 집합의 사업. 기능이란 기업이 사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행해야 되는 업무 활동, 액티비티들, 업무 활동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기능이라고 한다. 기능은 진행이며 연속적이다. 계속돼야 된다. 기능이라는 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기능이 아니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업무지 진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구분 못해요. 펑션하고 프로세스를 구분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수업 들은 사람들은 기능과 프로세스를 완벽히 분석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기능은
기능 영역으로 클러스터링 된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묶어진다라는 얘기죠. 클러스터링. 제가 그 데이터 모델링 설명할 때 아니면 나중에 비즈니스 에리어 어널리시스 할 때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지금 뭐 20대들 뭐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은 클러스터면 뭔가 모인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나이 좀 한 50대 되신 분들 40대 후반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사 먹던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최초로 고급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뭐 그런 거 애들 줘도 이런 게 아이스크림이구나 정도 느끼는 정도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죠. 하겐다츠를 좋아하니까 요새 애들은 하겐다츠를 좋아하지 브라보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하이타이라는 회사가 브라보콘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한 30년 전에. 아주 히트쳤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솜처럼 녹아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질 수 없다 그래갖고 빙그레라는 회사가 살짝 뭘 만들었냐면 구구 클러스터라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고동색으로 돼 있었어. 이 브라보코는 하얀색으로 돼 있었고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구구 클러스터가 솔직하게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클러스터라고 줬는지 생각도 안 하고 먹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구구 클러스터를 먹고 나서 나중에 컴퓨터를 배우고 이 데이터베이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보니까 여기 있잖아. 아이스크림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클러스터에는 요 안에다 초콜릿 가루, 땅콩, 아몬드 가루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막 모아놓은 거예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인데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요 맛있는 부분들은 모아놨구나. 그래서 구구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썼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클러스터라는 거를 나는 생각할 때마다 제가 메타라는 거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뭐 이렇게 탁탁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뭐다?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몰아넣는 거. 이것을 클러스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게 묶어놓은 걸 기능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기능 파악에 조직 분석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 조직 분석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 기능은 기능 따로, 조직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조직은 항상 한꺼번에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기능은 ISP 전 과정에 걸쳐서 끝까지 활용된다. 이게 여기서 만들어 놓은 기능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2 내지 3명의 전문가들이 일주일 정도면 웬만한 회사는 다 된다. 그래 놓고 이제 이 마틴의 책에 보면 모든 나라에 가게 되면 전력 회사 등 정도는 대단히 큰 회사다. 그 회사들도 2주, 아무리 큰 회사라도 절대 3주를 넘기지 않아서 조직 분석이 끝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분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주 정도에 끝내고 늦어도 2주 안에는 조직 기능 분석이 완전히 로케이션 분석이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기능이에요. 재무 회계 관리. 우리 회사가 존속하는 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능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왜 재무 회계라는 거는 작년에 끝났던 게 있다면 올해 연결돼서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발전해가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니까 반복적으로 되면서도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능이라고 한다. 세무회계, 고정자산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회계관리라고 하자. 물론 더 있죠. 회계관리의 기능. 이건 예제잖아. 수업을 위한 예제니까 회계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 하려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재고관리, 외주업체관리, 발주관리, 부품 품질관리 요것들은 우리 회사가 전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자? 구매관리라고 하자. 그럼 이놈을 뭐라고 하자? Function Area. 기능 영역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기능이라고 부르자. 이 기능은 다시 뭐로 한다? 외제 업체 관리라는 게 들어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외제 업체를 등록한다. 외제 업체의 신용을 관리한다. 뭐 어쨌든 간에 기간별 납품 실적을 관리한다. 뭐 어쨌든 이거는 또 다른 거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렇게 계속 나눠지거든 이게.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 자원 관리, 공정, 설비, 제품 품질 관리 이것들을 묶어서 생산 관리라고 하자. 이것만 봤더니 뭐냐면 이 회사는 업무 기능 영역은
기능 영역은 회계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서브 기능들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도출하는 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 회사에 가보면 업무 분장표라는 게 있어요. 업무 분장표. 업무 분장표를 매트리스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놓고 클러스터링을 시키잖아요. 그럼 타이틀이 그냥 딱딱딱딱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무 기능과 기능 영역을 분석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거죠. 사실 말해서 기업의 업무 활동이라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즉 기업이 기능이라는 게 있으면 기능을 더 세분화시켜서 해야 될 일로 나누어 놓는 걸 프로세스라고 하죠. 업무 활동을. 기업의 사업 기능은 업무 활동으로 세분된다. 당연한 얘기죠. 업무 활동은 진행적이며 반복적이며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이게 중요하죠.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기능과 그러니까 펑션과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게 뭐되라는 거예요? 진행적이며 반복적은 유사하지요. 왜? 아까 그랬잖아. 기능은 지속적이며 지속적 진행이며 연속적이에요. 끊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는 지속적으로 진행만 되고 연속적이야. 얘는 보세요. 얘는 진행적이야. 지속적이는 아니야. 진행적이야.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이다 이거야. 연말정산은 기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업무지, 프로세스지, 활동이지 그거는 기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 하잖아요. 이게 연말정산도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것도 기능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연말정산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매년 1월 21일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진행적이며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이거죠. 2, 3명의 전문성이 있는 외부 컨설턴트와 경험이 많은 관련자들과 타스크포스 팀이죠. 2명 정도의 인원이 2주 정도 내에 뭐까지 끝내라? 프로세스 분석까지 끝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3주 걸렸네요. 그치? 아까 1주에 여기까지 오면. 즉 다시 말해서 기능 영역은 기능으로 나눠지고 기능은 업무 활동으로 나눠지고 업무 활동은 세부 활동으로 나눠진다. 이 세부 활동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프로그램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탑다운 방법이죠. 탑다운 방법. 탑다운 방법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디바이드 앤 컨커. 하나의 기능 영역을 디바이드. 잘 나누고 기능으로 여러 개의 기능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기능을 또다시 뭐로 나누고 디바이드. 뭐로 나누고 업무 활동으로 디바이드 하고 컨커. 정복해 온다. 얘를 정복하고 얘네 하면 얘가 정복되는 것일 것이다. 얘네들을 정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능 영역을 다 정복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구조적 방법론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과 정복의 원리에 이 해당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게 되면 요새 많이 쓰고 있는 UML이나 이 Unified Modeling Language 아니면 Object Oriented Methodology 여기에 해당되기보다는 ISP 하는 이 정보공학 방법론은 어디에 가깝다? 구조적 방법론에 가깝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ISP 하는 분들, 정보공학 하시는 분들이 요 근래에 새로운 방법론인 UML이나 Unified Modeling Language나 Object Oriented Methodology 쪽으로 다 어떻게든지 붙여보려고 가까운 척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ISP 하는 우리 이 정보공학은 완벽한 구조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작성된 Information Engineering Methodology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책에 있는 것들 아니면 제가 이 프로젝트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대상으로 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능과 활동의 특징을 구분해 보면 펑션이란 ISP 과정에서 결정되는 거고 업무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에리어 어널리스 BAA 나중에 배우죠. 과정에서 분해된다. 그럼 그때까지 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한다. 그리고 업무 활동은
프로시저란 업무 활동 수행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때 구현되는 프로시저라는 단계로 나눠진다.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세부 활동 단계를 끝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프로시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능, 프로세스, 프로시듀럴. 이거의 하이라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능과 업무 활동을 대비해 볼게요. 기업의 사명 성취를 위한 업무 활동들의 집합체다. 즉 기능은 뭐야? 프로세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죠.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모여서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 뭐예요? 지속적, 연속적이다. 이건 뭐예요? 연속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연속적이라는 건 앞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다.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그 조직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일들이다. 이런 얘기죠. 조직 구조와는 무관하다. 무슨 얘기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의 기능은 여러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다. 생산 관리를 한다. 이건 구매 부서도 할 수 있고 생산부에서도 할 수 있고 생산관리과도 연결되고 격리부도 연결되고 다 연결된 거야. 기능은 하나가. 먼저 그 다음에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떻게, how는 안 한다. 이거 what.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이것만 따지는 거지.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이다. how는 무시한다. how는 어디서 하는 거야? 프로시드에서 하는 거야. 절차에서. 자, 기능의 명칭은 대부분 기능의 명칭은 명사 또는 대명사로 구축된다. 다시 말해서 생산관리 이렇게 명사, 동명사로 만들어라. 기능은. 그런데 업무 활동은 달라요. 조금 뭐가 다르냐면 반복적이다 이거예요. 반복적. 지속, 연속적하고 반복적은 달라요. 반복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했는데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죠.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급여, 4월 급여. 급여 관리는 그러면 업무 활동이에요. 급여 계산, 급여 지급 뭐 이런 급여 관리, 급여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기능이에요, 활동이에요. 우리 회사가 존속하는 한 월급은 줘야 되니까 기능이다. 빠락빠락 우기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인사급여 관리라는 기능 안에 급여 관리라는 급여 처리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업무가 있는 거야. 업무 활동이. 왜? 급여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급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있어, 없어? 그 일을 지난달에 한 일을 또 하고 하니까 그거는 연속적이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끊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업무 활동으로 처리한다. 식별 가능한 입출력에 문제가 있다. 이건 뭐냐면 프로세스를 만들고 나잖아요. 프로세스는 반드시 우리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IPO라는 걸 아실 거예요. 컴퓨터라는 건 뭐다? 인풋이 들어가서 처리가 돼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컴퓨터의 기본이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IP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배운 게 프로세스야. 그럼 인풋이야. 그러면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호봉표가 들어갈 것이고 근무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뭐 여태까지 가불금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인풋이 들어간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급여 명세표가 나오고 세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디파인 될 수 있다. 입출력을 존재시킨다. 다음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아까 그랬잖아. 연말정산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딱딱 시작과 끝이 들어가 있어요. 연말정산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사관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꼬리 갖고 장난 노는 사람들하고는 이런 거 대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를 인사관리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사원 모집은 우리 회사가 전속하는 한 지속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건 인사관리라고 뽑았잖아. 그럼 모집이라는 건 뭐야? 2021년 모집.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끝을 낸다. 그럼 그건 모집관리거든요. 모집관리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인사관리 내에 들어가는 업무 활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끝발 낮을 때, 즉 사원 대리일 때 과장 부장놈들하고 싸워봐야 져요. 걔네들 안 되면 무대뽀로 우기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여러분들이 과장 부장님 됐을 때는 제발 그러지 마라. 제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절대 위에 애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 너 무식하다. 옛날에 배워서 고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조금 더 다니까 그것만 따지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라는 걸 파악해서 아이 바보야 그거는 사실은 기능이 아니고 프로세스야 해서 프로세스는 인풋 아웃풋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 모집 관리라 그랬잖아. 모집 관리. 모집 관리할 때 2022년 모집 요강에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이력서하고 성적증명서하고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인풋이 있어 없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면접 시험을 하고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 이런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 있으면 그건 뭐다? 업무 활동이다. 이렇게 딱 판단하면 돼요. 업무 활동은 대상만을 그것도 무엇을 파악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명칭은 얘랑 다르게 동사로 표현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그냥 아까도 그랬죠. 모집 관리 이렇게 한다 그랬죠.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프로세스는 우리 제임스 마틴은 뭐라는 거야. 기능은 명사로 딱 모집 관리 이렇게 하면 마치 기능처럼 보이니까 뭐다? 사원 모집을 관리한다 라는 이 동사로 끝을 내자 이거야. 동사 프로세스 명칭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기능이고 이건 프로세스고 이렇게 알 수 있다. 즉 프로세스의 명칭은 그래서 예를 들면 햄버거를 제작한다. 햄버거를 제작한다는 뭐예요? 햄버거 가게에서 보면 지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니죠. 햄버거라는 건 하나 만들어지면 다음 걸 만들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햄버거 만드는 건. 이게 햄버거라는 햄버거 제작이라는 프로세스라고 할게요. 햄버거 제작을 해서 햄이 들어가고 그쵸? 햄, 빵 들어가고 채소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야채가 채소가 들어간다고. 이게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잘 맛있는 햄버거가 나온다. 그럼 이쪽에서는 굽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햄버거 제작이라고 하지 말고 햄버거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자. 그게 이 의미입니다. 이게. 그쵸? 그러면 햄버거 제작이라는 건 이 제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요걸 또 작은 프로세스로 나오죠. 아까 햄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채소를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채소를 집어넣는다 그럴 때 채소를 집어넣기 위한 과정이 또 있어요 없어요? 구매 관리라는 게 있죠. 얘도 구매라는 거죠. 채소를 구매한다. 뭐 한다. 뭐 채소 품질을 검사한다. 동사로 만들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가 된다?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또는 동명사로 정의할 것이냐 아니면 동사로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define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기능 영역과 기능, 활동, 세부 단계, 절차까지를 이렇게 단계로 나타낸 거죠. 결국에는 프로시저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기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끔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단계를 프로시저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프로시저들의 집합이 뭐라는 거예요? 세부 활동 단계까지가 간다 이거지. 수집하고 기록한다니까. 이러한 게 기능 하이라키 기능을 이제 분석해내서 하위 단계로 찢어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조직은 여러 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하나의 기능은 여러 조직에서 수행한다. 이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태까지 하는 건 이제 기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고 로케이션하고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조직과 기능과의 이것도 조직과 기능으로 써야 되는데 조직과의 기능과의 관계로 다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마찬가지로 이 조직은 하나의 조직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한 기능은 여러 조직이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제임스 마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엑셀로다 제 나름대로 조금 모디파이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ISP라면 크루드 매트릭스라는 거 나중에 배웁니다. 크루드 매트릭스, CRUD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다인 것처럼 이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맨 먼저 만들어야 될 이 매트릭스가 이겁니다. 조직 기능 매트릭스. 먼저
여기 보면 executive라고 되어 있는데 executive라는 게 이제 저거 조직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vice president admin 그러니까 행정 담당 뭐 그 부회장, 부사장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재정 담당 부사장, 컨트롤러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직책을 썼습니다. 직책을 쓰든 뭐 그러니까 이 디파트먼트의 칩 대장의 직책을 쓰든 조직을 쓰든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펑션 에리아가 마케팅, 그 다음에 세일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프로덕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조직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조직 기능을 또 뭐로 하냐면 플래닝이라는 기능. 왜? 그러니까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지속 연속적으로 지난달에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능으로 표현한 게 여기가 이제 기능 영역, 여기가 기능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분이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정리했는데 이 조직 기능 매트릭스를 마틴은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크루드를 쓰는 게 아니라 RAEWI로다. RAIEWI로 분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 Expertise, Authority, 권한, Involve, Reference, 참조, 그 다음에 Technical Expertise, 즉 다시 말해서 경험을 갖고 있다. 일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Work, Actual Execution of the work, 이 작업에 관련돼 갖고 실제로 수행을 하는 이런 것을 RAIEWI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현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칸에다가. 이거 엑셀을 다 이거 잘 만들잖아요. 그 제임스 마틴이 만든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왔다 쿨젠이라는 이제 지금 이름은 바뀌었는데 쿨젠이라고 그 툴이 있어요. 그 IEF라는 툴이 있어요. IEF라는 툴이. 그 툴에 요거 만드는 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산출물로 들어갑니다. 그 툴에. 근데 너무 비싸요. 그 툴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형 그 SI 업체들만 갖고 있지, 뭐, 이거 뭐 사기가 뭐, 이 만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툴 값이. anyway, 어쨌든 간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게 너무 적으니까 조금 화면 좀 큰 데로 옮겨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판매, 셀링, 세일즈 오퍼레이션 여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 줄 하나에 대해서 지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셀링, 판매라는 아무거나 잡은 거예요. 제가 판매라는 거였는데 이 판매라는 거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실제 익스퍼티는 어디가 갖고 있냐면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세일즈, 즉 판매 담당 부사장이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RA는 뭐라는 거예요? RA는 책임과 권한을 또 갖고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세일즈 매니저, 그러니까 전자 판매하는 담당 과장이나 과장 담당자나 세일즈 매니저, 이게 뭐야?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일렉트리컬 세일즈 매니저, 얘네들도 뭐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갖고 있다. 이거 판매. 그럼 얘는 뭐냐? I는 한번 볼게요. 요 I 읽어볼게요. 오더 컨트롤 매니저, 즉 주문을 통제 관리하는 관리자는 뭐라는 거야? 이 세일링에서 만드는 이 기능을 참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이거 하나 볼게요. 또 하나 아무거나 이거 볼게요. 요거 프로덕션, 제조, 매니팩처링, 제조가 봐요. 캐패시티 플랜이라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생산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산 능력에 대한 걸 프로덕션에서 보면 이 생산 능력 관리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프로덕션, 제조 담당 부사장과 누가? 프로덕션 기획 디렉터, 이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 캐패시티 플랜에 대한 이 기능은 누가 참조하냐면 컨트롤러, 우리 회사의 회계 담당 총괄하는 컨트롤러가 참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facility manager, 즉 장비 관리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material control manager, 즉 자재 담당 관리자. 이거는 또 누구야? purchasing manager, 구매 담당 매니저. 요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planning director, 그러니까 이 기획 담당 이사가 아마 이것을 참조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기능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참조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 두 개의 부서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고, 예.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는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어떠한 기능은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고 다른 부서에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 하려면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잘 만들어야 되냐면 이 플래닝과 관련된 결과가 데이터로 다 무엇인가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플래닝에서 나온 데이터를 누가 활용한다는 걸 이 부서에서 썼던 프로그램들에서는 틀림없이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조직기능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조직기능 매트릭스는 RAEWI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저걸 가지고선 우리 실제 회사에서 회계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 인사관리, 시스템관리는 내가 그냥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하나 집어넣어 본 거예요. 여기서 보면 RAEW의 I는 생략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I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RAEW를 가지면 RA나 EW나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건 I는 생략된 거니까 I는 read only라고 생각하면 돼요. read only. 즉 다시 말해서 임원실은 재무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레퍼런스하고 인사관리와 급여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영업부를 볼게요. 영업부는 재무, 세무, 고정자산에 관련된 이 기능을 레퍼런스하고 고객관리, 영업부입니다. 견적관리, 주문관리의 책임, 권한, 경험을 다 갖고 있고 참조를 얘네들을 또 하네요. 생산기획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각 하나의 기능이 한 부서에서 끝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다못해 시스템 개발 관리만 하더라도 전산실에서 책임권은 뭐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개발이니까 개발에 관련된 거는, 그런데 운영에 관련된 거는 뭐예요? 영업부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경리부에서도 분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하나의 기능은 하나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하나의 부서는 하나 이상의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려준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위 개체 도표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최상위 단계의 데이터 내용의 광범위한 데이터 주제를 확인하라. 이건 언제 써먹으려고 하냐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기능을 분석하다 보니까 니네가 나중에 빠치면 안 되는 주제 데이터 엔티티가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봐라 이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여기까지. 나중에 어차피 데이터 모델링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략 ERD를 작성하는데 사용 가능한 수준 정도로 아주 러프하게지만 하다못해 엔티티 이거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를 위해서는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ISP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어느 관리에서 필요한 엔티티, 기본 엔티티들은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현재 시스템을 파악해서라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ERD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한다? 계략 ERD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첫 단계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각 데이터 주제에 대한 데이터 개체를 확인한다. 요거는 좀 오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제임스 마틴이 오버한 거예요. 고객 관리를 하는데 이 안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고객명, 주소, 연락처라는 항목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요 정도는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엑셀이나 아니면 케이스툴 같은 거로다 엑셀이나 케이스툴 같은 거로 정리해서 그 나중에 관련자들한테 전달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여태까지 와보니까 엔티티는 조직은 리커시브 관계이고 기능도 리커시브 관계예요. 자기가 자기를 레퍼런스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엔티티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레퍼런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잘 보세요. 여기서 조직 기능을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조직 기능. 근데
한번 보세요. 개체 기능, 이 기능과 관련된 엔티티를 도출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 엔티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느 조직이 쓰는 엔티티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조직이 만들어내는 엔티티다, 참조하는 엔티티다,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조직. 그 다음에 조직 개체니까 이거 조직 대신에 개체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느 기능이 쓰는 엔티티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조직을 대체를 하니까 매니투매니로 대체시키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로케이션이 어디에 연결돼 있었죠? 조직에 있었잖아. 이렇게 조직에 로케이션이 있었잖아. 이 로케이션을 조직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거랑 합해지게 되면 뭐라 볼 수 있다는 거야? 로케이션에 엔티티가 연결되죠. 이해되겠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한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의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개, 20개로 다 활용해서 어느 조직에서 쓰는 거야? 어느 기능에서 쓰는 거야? 어느 장소에서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서 연관관계를 다 잡아낼 수 있게 하는 기초 작업을 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기업 계량 모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는 아주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에서 그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ERD 샘플인데 하나 이 노테이션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설명해 놓고 이제 제임스 마틴이 끝에 가서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모델 수준으로 작성해라. 요 정도 간단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계량 모델은 고객은 주문을 하는데 하나의 고객은 제로 하나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주문에는 여러 개의 주문 항목이 하나 이상의 주문 항목이 포함될 수 있고 거기에는 제품이 레퍼런스 된다라는 이러한 ERD를 그리는 이런 형태로 결국에는 계략 ERD까지 그려주는 것이 뭐다? 기업 계략 모델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 하나 볼게요. 이걸 보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있잖아요. 평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M정부는 대충 누군지 알겠죠? 2017년 7월 9일 날 발표하는데 5대 국정 목표 이게 뭐예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게 5대 국정 목표랍니다. 이게 목표. 거기에 20대 국정 전략이 나왔어요. 이게 20대 국정 전략이에요. 20개 나왔다. 이거를 2개, 3개 내지 5개로 다 찢어놓고 나서 그거를 100대 국정 과제라고 또 만들었어요. 실제 제가 다음점 daum.net/dbdb에 들어있는 이 디스플레이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풀 텍스트가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엑셀로 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어요. 이거 https://daum.net/dbdb 꼭 대문자로 해야 돼요. dbdb에 들어가 보면 디렉토리가 아마 자료실 디렉토리에 전략정보기획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틀림없이 자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한 페이지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M정부 지금 M정부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5년간 하고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에 책임과 권한과 레퍼런스 아래 EWI를 하고 있는지 이걸 여기다 칸을 채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게 뭐죠? 이 기능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의 실현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왜 국정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 사람들의 목표래요. 이 목표에 의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거를 하게 되면 누가 참조해서 쓰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 칸에 채우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정부는 아니죠. 현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책임 권한이 어떠한 요 기능과 조직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것을 표현해서 이제 제가 이 카페점 자료에다는 거기다 요거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칸을 채우고 그러면 맞았네, 틀렸네, 뭐 떠들어댈까봐 안 했습니다. 그 디렉토리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 비전은 5개가 있는데 국정 전략은 20개를 만들었는데 국정 과제는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국정 과제를 평가해 보니까 이렇더라. 여태까지 일한 거를 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를 다 정리해 가지고선 자료로다가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조직 개량 모델에서 정리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활용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써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